이루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소녀이군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8월 넷째 주 KBL 루벤 팩트 1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팬들의 요청이 많은데 일단 댓글 선정제부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부를 묻고 뭔가 좀 여유롭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예, 모상욱님이 이동환 유경환 기자님 개막 8주 남았는데 구단별 전력 분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즌 팀 평점 좀 매겨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 국내 선수 로스터 가지고는 했는데 이제 외국 선수까지 포함된 평점을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지요. 예. 네, 이게 바로 울고 먹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럴 때 이동현 기자께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날로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날로 잘 먹어야죠. 우리 자매품님들이 있어요. 모상욱님 자매품님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날로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찬님이 신인 드래프트 관련해서 방송 부탁드립니다. 여준서 선수 혹시 얼리는 아직인가요? 얼리들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재미있는 드래프트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해야죠. 요거 해야죠. 그렇죠. 요거 정말 날로 먹는데 날로 먹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살짝 조심하지만 그렇죠. 냉큼 먹어야 됩니다. 날로 먹지 말고 집게를 살짝 뜯어서 그렇죠, 손 안 되게. 그렇죠. 이게 진짜 날로 먹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진짜 여기 댓글 말씀대로 지금 얼리 선언이 갑자기 이어지면서 네네. 되게 화제성이 엄청 높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또 선수별 분석 이런 거 지난 시즌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인 드래프트 특집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로딩 마스터님 오리온 이번 비시즌에도 필라테스 훈련 가나요? 그러셨는데 이분 남자시네. 그렇죠. 따라가겠다는 어떤 의지. 그리고 저도 그 지난 시즌에 그 오리온 필라테스 훈련 그 사진 봤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챙겨보셨군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도 한 걸로 알아요. 이번에도 한 걸로 필라테스 훈련을 이번에도 한 걸로 알고 오리온은 약간 거의 예전에 수중 훈련이랑 수영장에서 그거랑 요거를 거의 세트로 이렇게 유연성 기르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석이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 정책을 왜 먼저 했냐면 이 모상욱님 그리고 이 크리스 최님 이 두 분의 어떤 그 빛나는 아이디어 날로 잘 먹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 비시즌 때 저희 보고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할 게 없어서 어떡하냐. 보세요, 많습니다. 그렇죠.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주 그냥 막 쏟아집니다. 대신에 우리 이동현 기자 많이 좀 힘들죠. 아니에요. 저는 또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신인 선수도 보면서 공부도 되고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저는.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계속 전화 올리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에도 이동현 기자께서 엄청나게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던 걸로 선수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그리고 지난 시즌 제가 신인 드래프트 거의 다 맞췄죠. 그렇죠. 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화를 돌리니까. 그쵸. 24시간. 엄청난 정보력. 24시간이 모자. 요것도 제 세대 노래입니다. 저 이제 이거는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렇죠. 선미 말고 형미. 형미 씨. 나는 흥미.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감독님들이 질려서 이제 몰라 우리 누구 뽑을 것 같아 뭐 이러니까 제가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얘기는 또 이제 갑자기 급격히 변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댓글로 다 촘촘히 다 남겨주시고 그래서 왜냐면 틀리면 또 뭐라 그럴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면서 왜 우리 채널에 어떤 그 제가 애정한다 뭐 이런 그 표현도 좀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그 원소스 멀티 유즈 이런 느낌의 어떤 그 효과를 갖다 발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 되게 유난히 노래나 그런 원소스 멀티 유즈 되게 트렌디한 표현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미안한데 원소스 멀티 유즈가 나온 게 10년 넘었어요. 제가 모르는 걸로.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늙었어. 내가 볼 때는 저도 약간 그 어휘나 이런 게 약간 이제 나이대에서 약간 높습니다. MZ 세대가 뭔가요? MZ 세대요. MZ 세대. 그렇죠. 근데 Z라고 부르는 거에서 또 이제 MZ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는데 왜 MZ 세대인가요? 제가 알기로 M 세대가 80년대 태어난 세대고 G 세대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래서 합쳐서 MZ 세대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사실 이동 기자도 MZ 세대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M이죠. M이죠. M에 속하기 때문에. M에 거의 끝물. 그렇죠. 걸쳐 있죠. 근데 또 끝물. 이게 또 90년대 친구들 이제 G 세대 만나면은 또 80년대생이라고 엄연히 저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합니다. 약간 그냥 그렇죠. 애매합니다. 근데
그 나이 들어봐요. 또 밑에서도 또 나오잖아. 자기도 똑같이 느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어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나이 차가 안 나는 게 세대 차이라는 거를 저는 위에 분들이랑 느끼는 것만 느껴보다가 요즘에 저도 이게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아니 그냥 소통을 안 하죠. 대화를 안 하고 이제 좀 찾아봐요. 어떤 그 샤이 느낌, 인싸가 아니고 완전 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에서 찾아봐요. 왜? 얘기하면 이제 막 힘드니까. 세대 차이가 막 나이 먹었어, 막 힘드니까 여기서 찾아 뭘 궁금해하지, 뭘 하지 이런 거 찾아보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닌 척 이렇게. 그럼 이동욱 기자는 샤이 MG. 이동욱 기자는 그러면은 약간 민주항쟁 세대인가요? 너무 제가 잘 몰라서 무슨 세대인지 잘 몰라서 그 정도는 아닌가요? 굉장히 유명한 세대예요. 저는 X 세대. 네. 봐봐요? 압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쵸. 그 세대예요. 테크노 댄스 추던 그렇죠. 그 세대. 알겠다. 죄송합니다. 민주항쟁은 너무 올라갔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쪽은 아저씨들. 또 어르신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 얘기라도 이렇게 됐죠. 네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이제 시즌 드래프트 특집은 이제 조만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컵 대회 가면 컵 대회 또 특집도 한번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구단별 전력 분석은 저희가 시즌 이제 시작 직전 한번 이렇게 또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죠. 또 많은 푸시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부도 하고 저는 공부도 하고 우리 이동이 살이 빠져요. 그렇죠.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넷째 주 KBL 룸메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오리온, KT, 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외국인 선수 특집 하느라고 사실 국내 선수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훈련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살짝 미뤄졌는데 오늘 다 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KGC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 인상공사는 지금 유일하게 1옵션이 결정되지 않은 팀이에요. 그렇죠. 요거부터 짚고 가죠. 사실 이제 원래 KGC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알려드린 대로는 한 광복절 전후로 뭐 결정이 될 것 같다. 서머리가 끝나면은.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좀 거의 압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거의 뭐 압축이 됐고 이제 거의 뭐 결정 직전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GC 내부적으로는 이제 2명의 선수, 그러니까 4명의 선수를 지금 오퍼를 놓고 있는데 일단 김승희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전직 NBA 리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미안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NBA 리거예요. NBA 리거인데 근데 이 두 선수는 지금 올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 그래요. 10% 미만, 20% 돈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2명이 더 있는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올지 안 올지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여서 뭐 마지막 거의 막바지 작업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9월 정도 돼야 당분간은 안 되고 그죠? 9월 정도는 돼야 KGC가 1옵션 외국인 선수를 뽑지 않을까. 빅맨 타입으로. 그리고 2옵션이 지금 데릴 먼로 뭐 잘 뽑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라운드를 지나갈수록 데리멀로의 어떤 한계점은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2옵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KGC는 9월 정도 돼야 1옵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살짝 묻어두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1옵션 확정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전체적으로 KGC는 좀 외국 선수 합류 일정 자체가 다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올해도 외국 선수들 입국 후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9월 이제 중순에 이제 컵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데릴 먼로도 아직 비자 발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컵 대회 때는 안양 KGC 인상공사는 국내 선수로만 거의 치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슬로우 스타터를 1라운드부터 슬로우 스타트를 좀 이제 생각을 두고 가야 될 수도 있는 왜냐면은 또 박지훈 선수가 12월에 전역하면서 또 국내 선수진이 가드진이 더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뭐 KGC를 왜 그렇게 막 비판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기본적으로 윈나우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겨야 되는 전력이 네. 2연패를 할 수 있고 3연패를 할 수 있고 현대모비스가 3피스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팀인데 뭐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난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참고 가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KGC가 사실 뭐 적극적인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조금 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그러고 예전에 왜 그 인삼신기 결성할 때도 이정현, 뭐 박찬희나 아니면 그쵸. 그 선수 뭐 뽑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NBA에서 하는 탱킹. 네네. 탱킹이 있었었고 거기에 오색으로 뽑으면서 활용 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쵸. 그것도 이제 약간 도박성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구단의 어떤 운영 정책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1옵션 외국인 선수가 좀 늦고 뭐 2옵션 이제 데릴 못 넣어 들어왔지만 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는 인삼공사가 올 시즌에는 그냥 좀 이제 뭐랄까 숨을 좀 죽이고 간다. 그래서 이제 이동환 기자는 이제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우리 이동환 기자는 항상 천사 같은 거 그렇죠. 따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 같은 개념으로 간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개념이 반대로 놓고 보면 KGC가 올 시즌에는 모든 힘을 갖다 쏟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프로에서 인삼을 진짜 좋아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뭐랄까 속상하시죠. 많이 섭섭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영역이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면 프로는 한순간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그렇죠. KGC가. 전력 대비 조금 약간 몸을 사리는 느낌? 그렇죠. 전력이 왜냐면 국가대표만 3명이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재도 선수 나갔다고 그러지만 박지훈 선수가 나중에 들어오고 변준영이나 문성곤, 전성현 이런 선수들 경험치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팀은 대권에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의외로 좀 뭐랄까 힘을 뺀다는 느낌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KGC 같은 경우에는 그 변준영 선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전성현 선수랑 문성곤 선수를 저희 모티브에 좀 했었고 그쵸. 변준영 선수가 어쨌든 코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KGC 에스펙터가 될 수 있고 에이스도 될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진 선수예요. 지금. 그렇죠. 이재현 선수가 나가면서 일단 지금 이 가드진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떻든 앞으로 무조건 변준영에게 완전 기회를 완전 많이 줘야 되는 30분 이상 출전이 보장되고 선발 가드로서의 어떤 자리를 맡기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이제 변준영 선수가 대표팀 스케줄 마치고 자가 격리를 하고 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체력이 좀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2주 격리 데미지가 사실은 변준현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다 같이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준현 선수 현재 몸 상태가 정상적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면 한 50% 정도 체력이 이렇게 돼 있고 변준현 선수가 이제 지금 김승희 감독이랑 그런 이제 앞으로 다음 시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때 체력적인 걸 일단 많이 좀 보완해라. 왜냐면은 다음 시즌 주전으로 이제까지는 한 25분 아니면 좀 그날 뭐 경기력이 안 좋다. 왜냐면 기복이 좀 있는 선수니까 그럴 땐 한 15분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딱 쏟아붓는 식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분 이상 나오면은 완급 조절해가면서 경기 운영까지 어느 정도 해가면서 되게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체력 베이스를 좀 시즌 개막 때까지 최대한 끌어올려달라는 어떤 주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부분이죠. 시즌을 갖다 치르려면 체력을 보강을 하고 비시즌 때 그래서 훈련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시즌 때 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비시즌 훈련 그 위대한 선수들 KBL에서도 그렇죠. 위대한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비시즌 훈련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신인 선수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변준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냐면 그 시즌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도치를 해서 약간 좀 뭐랄까 허술하게 비시즌 훈련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서 그 다음 시즌에 잘 못하는 그러면서 뭐 2년차 징크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비시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보면 시즌 때 움직임에서 달라요.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부상의 어떤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비시즌 훈련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변준영 선수는 지금 대표팀 스케줄 종료 이후에 자가격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체력 훈련 같은 경우는 변준영 선수가 책임지고 좀 이제 그 시즌 때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렇죠.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1번 변준영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는 뭐 벤치에서 나오면서 어떤 벤치 에이스 같은 어떤 스코어러의 역할을 좀 많이 했잖아요,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김승희 감독이 주문한 것과 또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기복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기대도 되는데 아쉬움도 좀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주전 1번 변준영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대표팀에서 이 변준영 선수가 사실 이제 그 2대 공격을 할 때 주로 패서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죠. 패서 혹은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골밑 공격만 했어요. 그러니까 석점이 가끔가다 들어가는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골밑을 파고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그니처 플레이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즌에 변준영에 대해 3점 슛에 대한 어떤 약점 얘기를 갖다 했었고 또 미드 점퍼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이 선수를 막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익숙함, 그 능숙함, 시그니처 플레이어화가 되지 않으니까 국제 대회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대회에 나와서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롤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변준영은 식스맨으로 국가대표에서 가는데 가서 자신의 어떤 능력, 개인적인 능력은 있기 때문에 2대 공격을 했을 때 패싱 센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라그나와 어떤 패스는 잘 주는데 그리고 골밑 돌파는 자기 어떤 시그니처 플레이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 루트가 훅 줄어들고 거기에서 대표팀이 어떤 쓸 수 있는 쓰임새가 줄어드는 거죠. 신예들이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그게 이제 화대 근데 리그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선수가 그쵸. 그럴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하고 자만심하고는 카테고리가 다른 부분이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거나 하면 다른 그 팀 감독들이 볼 때 시간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농구라는 언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딱 봤을 때는 저 선수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리그 그 수준이 조금 높은 팀들하고 대결을 해보면 여지없이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이제 그런 부분 보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1번 변준영 같으면은 지금 이제 KBL 리그에서는 통하는 부분은 이제 골밑 돌파는 확실히 통하고 2대2 공격 괜찮고 근데 미드 점퍼나 석점이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공격형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공격형 가드 메인 볼 핸들러 겸 에이스로 가느냐 근데 그 미드 점퍼나 3점 슛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상대는 약간 세깅을 가미한 어떤 수비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 변준영은 확실한 에이스가 아닌 또 이도저도 아닌 그러면서 또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패스를 갖다 좀 더 뿌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선수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온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확정됐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머피 할로웨이였습니다. 댓글에 다 이렇게 정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누굴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피 할로웨이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할로웨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자랜드에서 2시즌을 뛰었던 선수고 1년 만에 이제 KBL 무대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이제 강호준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밑 공격에서 좀 투박하긴 한데 역시 농구 이해도도 좋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워가 좋다 보니까 버티는 수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또 평가를 했고 이제 사실 라둘리차 영입 때도 이대성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뭔가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라둘리차에게 적극적인 어떤 구애를 오리온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대성의 역할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그 18, 19 시즌에 이제 라거나 선수랑 되게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셰런 쇼터보 현대모비스에서 같이 있었던 이 선수를 친했는데 또 거기에 또 이제 할로웨이까지 다 친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청사 이도혁 기자의 표현을 보면 사청사 사청사가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할로웨이가 계약을 이제 최종 이제 성사되기 전에 이대영 선수에게 연락을 해서 너 혹시 거기서 뛰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서 빨리 와라 이렇게 돼서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잘 뽑은 것 같아요. 라둘리차 할로웨이 조합 상당히 저도 강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라둘리차가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축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라면 머피 할로웨이는 센터백 겸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로웨이가 신장이 사실 이제 2m가 안
급해서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옵션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본다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2옵션 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버슨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농구는 이제 신장을 하면 심장으로 한다. 그쵸. 머피 할러웨이는 골 밑에 리바운드를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처럼. 예,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몸빵이 최고입니다. 심장 필요 없어요. 네. 이동환 기자가 골 밑에 딱 이렇게 서면 한 네. 1m 90 다 커버가 돼요. 네. 왜? 넓으니까. 그렇죠. 엉덩이 배가 중요합니다. 농구 선수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리온이 지난 시즌에 뭐 위디 로슨 체제로 갔을 때 이 로슨이 공격력은 좋은데 또 강원춘 감독 고민하겠던 게 버티는 수비 안 되고 이제 수비가 좀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로웨이는 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이제 그 정지욱 기자가 와서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라둘리차에게 외곽 수비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머피에게 공격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머피 할로웨이가 딱 나갔는데 1대1 포스트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오리온이 이제 어쨌든 잘못된 공격 루트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좀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리온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그 비시즌 때 사실 오리온이 뭐 FA로 이제 허리영 선수 나가고 그런 나갔지만은 기본적으로 코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 있고 이대성 선수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팀이고 여기에 라둘리차에 할로웨이가 왔다. 그러면 오리온도 강력한 다크호스, 우승 후보 같은 다크호스. 다크호스 같은 후보 같은 다크호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겠죠.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빅맨진 쪽에서는 결국에는 국내 빅맨은 이승현, 이종현 이 두 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체중 감량 이제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종현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고려대 시절까지 체중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즌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강우주 감독께 좀 여쭤봤으면 지금 이종현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네네. 전화를 했어요. 전화 드렸습니까? 네. 울준이 형. 네. 정현이 어때요? 말도 마. 감독 역시 세 글자로 그냥 확 휘어잡으시네요. 그 다음 깜짝 놀랄 거야. 방방 날아다니. 방방 날아다니. 진짜 그 강훈 감독님이 언어의 마술사세요. 살짝 MSG를 좀 치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좋아요? 반 봐봐. 놀랄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 진짜 엄청 건강하고 쌩쌩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프로에 온 뒤에 몸 상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승현 선수도 지금 작년에도 체중 감량 좀 많이 하고 이제 이래저래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의 말로는 시즌 중에는 한 110kg 정도. 왜냐면 이 선수 근육량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체중이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 이 선수는 뭐 체지방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동환 기자가 다르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체지방률이 높은 이제 0.1톤이고. 근데 진짜 미안해요. 이거 가지고 난 놀리는데 난 재밌는데. 네.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제가 버거킹 얘기 이런 거 하니까 주변에서 방송에서 굳이 얘기하니까 지인들이 버거킹 막 기프티콘 주고 이래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햄버거 먹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 저는 한 번도 안 사주세요. 저도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내기 했을 때도 이동 기자 많이 줬던 것 같은데 핫도그도 안 사주고. 저 조만간 치킨으로 그냥 시원하게 치맥으로 한번 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자꾸 이제 엮기로 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현 선수도 체중 감량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이승현 선수가 그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고질적인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체중이 나가면은 여기에 통증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이 좀 통증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체중 감량하고 있고 원래는 비시즌에는 술도 이제 이렇게 좀 먹고 그랬었는데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연봉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좀 더위가 약해졌는데 한창 더울 때도 막 땀복 입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강원준 감독이 이승현 선수 보고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약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정도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 이제 사투리 되니까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K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주희 선수 이제 컵데이트 그래서 기대가 좀 돼요.
아 그렇죠. 정말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뭐 그 전성기 시절이라고 그러면 이준영 선수 분명히 굉장히 위력적일 것이고 오리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준영 선수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T 같은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 마이어스는 15일에 이미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하고 있고요. 캐디라인은 21일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선수 다 뭐 컵 대회는 큰 문제 없이 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컨디션을 좀 올려야겠지만 그래서 외국 선수도 입국 완료됐고 이제 양홍석 선수도 시즌 준비에 좀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자막이 이렇게 뜨겠지만 완급조절 패싱 게임 안정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농구를 좀 쉽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볼 핸들러로서 자기 어떤 득점 루트를 뭐 쉽게 좀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이 어떤 부분에서 생기냐면 메인볼 핸들러 역할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맞대결하는 어떤 포워드가 양홍석을 수비에서 어느 정도 잡아먹을 때는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갖다 펼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점을 갖다 메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들러로서의 발전이 아니면 선수 개인으로서 발전의 어떤 기반을 뭐 볼을 더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볼을 많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소유할 때 그 어떤 위력을 극대화해서 영리한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고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이현중 선수가 예전에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팀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비중이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2대2 공격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 그런 영역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각 팀의 어떤 대표적인 포워드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숙제, 그 개발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홍석, 송교창, 안영준, 그렇죠. 네. 예. 뭐 문성곤까지는 모르겠는데 문성곤은 워낙 이제 3&D에 좀 더 특화된 그쵸.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모르겠는데 그 뭐 차민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포워드 중에 이제 스피드와 신장이 좀 뛰어난 이제 신예들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은 다재다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농구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하는 돌파는 이제 페넨트레이션 일반적인 돌파고 이제 볼이 없는 돌파를 저는 이제 커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볼이 없는 상황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커딩의 움직임 아니면 볼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제 트레이션 가담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은 뭐가 좋냐면 그 기존에 이제 특히 뭐 KT는 또 허훈, 김동욱, 김영환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다른 선수들의 영역 어떤 침범이랄까요? 아니면 볼 소유 시간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공생이 되는 팀 내에서 다른 어떤 옵션들과 공생이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양홍 선수의 이 방향이 저도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기는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동욱 선수가 사실 2대2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익었고, 그렇죠. 여기 허훈이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양홍석이 여기에서 2대1을 한다. 그럼 볼 소유를 얼마나 할 수 있겠고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삼성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 오셰프 이제 합류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오셰프는 집중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오셰프 선수가 2m 11에 111kg의 빅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 규정이 이렇게 얘기했죠. 2m 10이 넘는 빅맨인데 여기에 온다. 그럼 뭔가 하자겠다.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NBA 드래프트에 도전했는데 지명 안 되고 그 다음에 G리그에서 한 2,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NBA 도전을 이어가다가 2019년부터 스페인 일본 리그 뛰었고 2019-20 시즌에 일본에서 2부 리그 팀인데 상당히 조건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35경기 뛰면서 준수한 더블 평균 더블 성적을 냈고, 지난해는 다른 리그는 안 뛰고 이 더 바스켓볼 토너먼트라고 이제 좀 약간 미국 내에서 좀 소규모 어떤 토너먼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전하면서 좀 농구 감각을 이어왔고, 저는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일본 2부 리그 영상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G리그 진짜 제일 최근 G리그 영상 기준으로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큽니다. 네.
그리고 윙스팬이 길어요. 예, 팔도 길어요. 예, 진짜 윙스팬이 2m 20에 7피트 3인치라고 하니까 2m 22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2m 22 정도 되고, 이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신장으로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고 풋백 득점,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냥 약간 주워 먹는 거 되게 잘해요.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안 되는 선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 활용한 부분이 좋고, 림 바로 밑에서 양손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포스트업 때도 뭐 훅슛 활용해서 득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선수가 점프슛을 갖췄다고 말하긴 그런데 던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포스트업 상황에서 볼을 받았을 때도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피벗 이제 이렇게 막 페이크 주다가 원드리블 점퍼 이런 것도 던지고 나름 또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옵션이고 주 옵션은 아니지만 옵션도 있다. 그리고 수비 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다니엘 우셰프 선수 오고 프로필 보고 사진 봤을 때, 아, 이거 제시 고반이랑 자꾸 혼자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시 고반은 신장 좋고 슛터치도 있지만은 느리고 어떤 수비 시 움직임이 되게 느려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수비할 때 되게 나름 민첩합니다. 예, 막 외곽에서 스위치 돼가지고 따라갈 때도 가드 빠르게 따라다니고, 컨테스트가 엄청 적극적이에요. 약간 과하게 말하면은 약간 오카포나 예, 진짜 맥클린처럼, 그러니까 컨테스트의 적극성, 네. 이 팔이 뻗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빅맨들은 내 마크맨이 밖에서 3점을 던진다, 스트레치형 빅맨 던진다고 하면 그냥 이러고 말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선수는 진짜 전력을 다해서 예, 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NBA 도전하다 보니까 이런 NBA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빅맨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아, 수비 적극성이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NBA 수비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저기 디플렉션, 그렇죠. 예. 패스를 갖다 굴절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컨테스트. 예, 수비 컨테스트. 예, 이런 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나오는데, 지금 이 다니엘 우셰프 선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m 11이니까 당연히 해칭 리커버리 좀 늦겠죠. 그쵸. 살짝 예. 늦고 수비 어떤 활동량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왔겠죠. 이건 뭐 KBL 리그를 갖다 폄하해야 하는 게 아니고 2옵션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받는 선수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볼 땐 제시 고반 선수보다는 훨씬 나은 선수 같아요. 케네디 믹스는 굉장히 좀 애매했고, 그쵸. 제시 고반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세가 약간 석점 띡 쏘고 그 다음에 1대1 포스트가 안 되는데 자기 거에 취해가지고 1대1 포스트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석점 띡 쏘고 그리고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조지타운 나왔지 않습니까? 패트릭 유인 감독 밑에서 했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다니엘 우셰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제시 고반과 헨리 심스의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고반보다 훨씬 민첩하고 뭔가 이제 좀 적극적인데 심스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받았고, 근데 좀 이제 불안 요소가 어쨌든 지난해 이제 프로리그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정juk 기자가 말씀하셨던 2m 10이 넘는 선수가 1군 리그에서 뛴다면은 이거는 뭔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상이 있었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류 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컵 대회 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선수들 이제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라션 토마스와 아이라 클라크 코치가 12일에 입국을 했고 자가격리 중인데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요. 아이라 클라크 코치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함께 하게 되고, 얼클락이 지금 이제 3대3 리그 끝나는 대로 입국 예정인데 아직 입국일을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린 얘기로는 9월 초에 입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컵대회 때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할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클락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KGC는 돌파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선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 그 유작 감독 말로는 2대2 공격에서 피켄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클락이 과연 그게 될까? 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얼클락은 2옵션 중에 최상. 그렇죠. 그리고 라션 토마스도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뭐 장재성이나 함지훈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그쵸. 선수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이 선수가 통한다. 정통 센터가 아니고 내외가 같이 하는 선수인데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의외로 흐름을 막 가지고 가면서 뭔가 이제 팀적으로는 케미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작년에 그쵸. 쇼농은 개인 능력은 굉장히 좋고 자기가 MVP를 탔지만 현대모비스의 팀 워크는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갔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또 사심이 좀 당겼습니까? 개판이라고. 근데 사실 좀 되게 분위기를 많이 망쳤죠. 경기 때마다. 네. 그래서 그 반대의 어떤 극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라션 토마스가 만약에 내외곽에서 어떤 뭐 버티는 것도 안 되고 득점 효율도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다른 팀 외국 선수들 보면 이 선수는 요 정도 이제 그러니까 까면은 뭔가 안 까도 뭔가 보이는 견적이 나오는 이런 느낌인데 이 둘은 일단 라션 토마스는 첫 시즌이고 얼클락은 지난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쪽에서도 되게 기대치가 높았다가 막상 보니 좀 기대 이하였던 면이 있어서 이게 팀적인 부분 혹은 뭐 본인의 어떤 준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까봐야 하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좀 느낌이 다른 생각이 들고. 얘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까봐야 하는 선수 뭐 이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쿠카라 아들차는 이제 딱 보면 딱 좀 나와요. 공격 잘하겠구나. 수비 약간 좀 문제가 있겠구나. 강우주 감독 영웅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라션 토마스 지금 살짝 지금 판단이 되게 헷갈려요. 그 진짜로 만약에 이 얼클락이 진짜 작년의 어떤 기대치만큼의 어떤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뭐 이제 내외각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수비까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 초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옵션급을 2옵션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쇼농이 있을 때 좀 현대모비스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뭐 제가 지난해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가 연봉도 많이 받고 어쨌든 자기 개인 욕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무조건 어느 정도 팀 어떤 밸런스와 상관없이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얼클락 라션 토마스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작 감독이 코칭 스태프가 판단했을 때 오늘은 라션 토마스가 좀 더 낫다. 오늘은 얼클락이 좀 더 매치상으로 낫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옵션을 더 활용하거나 아니면 20분씩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의 어떤 선택권이 좀 더 뭐랄까 많다는 점에서 더 괜찮은 조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진짜 봐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션 토마스가 컵 대회 때는 나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량을 갖다 뭐 정리를 하고 또 나노 분석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보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지금 김국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에서 이제 본 훈련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최진수 선수가 약간 무릎이 살짝 안 좋은데 뭐 별 문제는 없다고 그러고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근육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무릎이 살짝 좋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서 유작 감독 약간의 뭐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워낙 뭐 또 성실한 선수니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지금 현대모비스에서는 이 선수가 엑스팩터 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굽니까? 갑자기 아니 자막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자막이 이미 제작비에 띄워놓으셨을 거예요. 이름을 원래 이렇게 하다가 제작진이 센스가 있으면 누굽니까 할 때 이렇게 딱 띄울 텐데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볼 때는 센스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 헛짓거리 한 거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대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우석입니다. 누굽니까? 이우석입니다. 기호 1번. 그렇죠. 다음 시즌 현대모비스의 어떤 1번은 아니죠. 2번, 3번에서 이우석. 1번 아니죠. 2번, 3번이죠. 야당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우석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에 좀 롤 확대가 좀 예정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이우석 선수를 현대모비스가 되게 아끼고 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견된 바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훈련 때 2대2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선수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음 시즌에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걸
걸 봐서는 상당히 볼을 만시샷이 늘어날 것 같다고 선수 본인도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각일 수 있어요. 네,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몰라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훈련이나 연습 경기 통해서 2대 게임 빈도가 굉장히 지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는 시즌 중에 합류한 것도 있고 이제 수술하고 제한하다가 들어와서 좀 코너에 박혀 있다든지 2대2 하더라도 가끔씩 이제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연습 경기 할 때는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2대 게임을 풀어가는 어떤 롤이라고 하고 이 양동근 코치에게 집중 코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게임 때 이제 스텝 밟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상대 수비가 뭐 정말 다양한 수비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도 할 수 있고 블리치도 할 수 있고 해지앤 리커버리 갈 수도 있고 그냥 3점 라인 안에 쳐져 있는 쇼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요거에 따른 어떤 대처법 이런 것들도 많이 전수받고 있고 비디오 미팅도 매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양동근 코치님이 선수 시절 비디오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본인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이우석 선수에게 어떤 이제 그런 비디오 보는 습관을 심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잡혔네요. 잡혔어. 큰일 났어요, 이우석 선수.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담임 선생님한테 네. 나머지 공부 1대1로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그쵸. 그런 느낌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홍석이 사실 2대2 롤을 갖다 좀 늘린다. 지금도 이제 현대모비스 이우석을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가드진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우석이 만약에 메인 롤을 갖다 쓰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보조적인 그 효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우석 개인적으로도 2대 공격을 갖다가 했을 때는 좀 더 그 성장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자질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연습 때 볼 소유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대모비스 유지학 감독이 만만한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확 줄이면서 3&D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서명진이 성장을 나름 잘해주고 나이대에 비해서 되게 잘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어떤 볼 전체 소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완전 메인 핸들러, 헤비한 메인 핸들러 가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핸들러가 있어야 되고 사실 현대모비스 지난 시즌은 선수 구성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현민 선수가 대신 투가드로 나와서 그걸 서포팅 해주고 오히려 대신 효율을 내주는 쪽으로 갔는데 사실 이현민 선수가 노장이기도 하고 신장도 작다 보니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우석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거를 좀 집중 훈련해서 어떤 핸들러로서 역량을 키워간다면은 어떤 서명진 이우석 체제로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그컵 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리그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방송을 보시고 리그컵 본다. 그럼 재미가 3배입니다. 그렇죠. 라면에 스프 2개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짭짤하지만은 그것도 밥 말아 먹으면 돼요.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제가 또 바로 압니다.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럼요. 최고입니다. 네, 저 방송은 뭐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약간 좀 이렇게 샜는데 저는 만족스러워요. 저도 만족스러워요. 시청자분들 어떨지 모르겠네요.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파를레츠 KBL 루마 임팩트 1부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